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존에 제가 P라인하고 C라인에 설치했던 킥스탠드 아시죠? 이게 드디어 브롬톤 G라인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총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, 하나는 조금 튼튼한 알루미늄 버전, 다른 하나는 거치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. 제가 킥스탠드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경량 제품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 튼튼한 거를 선호합니다. 그래서 가장 무거운 제품을 구입해 왔고,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디스크 브레이크 플랫 마운트 장착하는 볼트를 떼어내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 더 긴 볼트, 그걸로 교체한 후에 마운트를 해서 장착하는 겁니다. 우선 개봉을 해서 제품 패키징을 한번 봐볼게요. 구성품을 보면은 킥스탠드 본체,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조금 더 긴 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우선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면 킥스탠드의 자체 무게는 132.3g 이 정도 되네요. 볼트 두 개의 무게는 대략 14g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제 킥스탠드를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. 킥스탠드가 설치가 되려면 이쪽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해주는 이 플랫 마운트의 볼트를 풀어야 됩니다. 풀고 이걸 요 사이에 집어넣고 다시 체결한 후에 스탠드가 장착되는 그런 구조예요. 요거 교체할 때 팁이 있는데, 요 볼트 다 풀어버리시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쪽만 먼저 푸세요. 반대쪽은 꽉 물린 상태에서 한쪽을 먼저 풀게 되면 이 캘리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체결할 마운트 위치를 잡고 잘 넣어서 손으로 살살 잠궈줍니다. 이런 부분 잠그다 보면은 안쪽에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꽉 안 들어갈 거예요. 이거 볼트 잘못 끼면은 엄청 세게 빡빡하게 물리는데 그냥 힘으로 조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절대 그렇게 조으시면 안 됩니다. 요만큼만 조으면은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죠. 이 상태에서 얘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괜찮은 부분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 볼트를 풀어줍니다. 여기가 로터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휴대용 렌치가 조금 불편하네요. 이렇게 돌릴 때 로터에 닿아요. 역시 정비를 할 때는 일반 L렌치 롱이 더 편하기는 하네요. 이거 조절하면서 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약간 각이 져 있는데 이쪽 부분에 손에 피부가 닿아서 상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 볼트를 끼워줄 차례예요. 마운트 위치만 잘 잡으면은 쉽게 체결이 되니까 설치는 뭐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하면은 킥스탠드가 장착이 됐습니다. 일단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가 닿나 안 닿나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어디 걸어놓을 데가 있는지 찾아본 후에 봐야겠습니다. 오, 간단하게 한번 보면 킥스탠드, 아 좋아요. 오, 이거 생각보다 꽤 안정적이네. 오 안장코를 걸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두면 돼요. 이렇게 걸어두고 브레이크가 닿나 안 닿나 소리를 들어주면 됩니다. 살짝 틀어져가지고 지금 닫고 있어요. 이쪽에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앞에 볼트가 있고 뒤쪽 볼트가 있는데, 앞에 볼트는 약하게 쪼아놓고 뒤쪽 볼트를 풀어서 이 간격을 살짝 비틀면서 닿는지 안 닿는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뒤쪽 볼트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풀어놓고요. 앞쪽은 살짝만 쪼우고, 자, 이쪽 위에 바라보면서 로터가 살짝 저쪽 방향으로 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밀어주겠습니다. 됐다. 지금은 전혀 닿는 소리가 안 나죠. 이제 닿는 소리가 안 나니까 먼저 앞에를 조금만 더 쪼아주고요. 그 다음에 뒤쪽을 강하게 쪼아줍니다. 뒤쪽을 쪼을 때는 혹시라도 이게 쪼우는 힘 때문에 캘리퍼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캘리퍼를 단단하게 잘 잡아줘야 돼요. 앞쪽 잡고 뒤쪽 다 하고 난 다음에 앞쪽 다시 한번 꽉 쪼아주고, 뒤쪽 완전히 세게 쪼우기 직전에 다시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. 오케이, 체결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틀어지지 않았네요. 자, 마무리는 토크렌치로 해주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디스크 캘리퍼 잠글 때 한 5.5 정도로 맞춰놓고 잠궈요. 매뉴얼을 따라서 뭐 7로 잠궈야 되는 제품들도 있고 8, 9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, 보통 이 플랫 마운트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강하게 조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5.5 아니면 6 그 정도만 조여줘도 충분합니다. 간혹 가다가 카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퍼의 토크값보다 그 디스크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토크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그거는 조금씩 틀립니다. 앞쪽에 비트 잘 넣은 다음에 토크값 잡았고, 뒤쪽도 오케이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어요. 짠, 브롬톤 G라인도 이제 세울 때 간단하게 킥스탠드 딱. 오, 안정적이야. 앞에 가방을 한번 걸어볼까요? 가방 걸고 기존 16인치 방식보다 이게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엑셀 뒤쪽 부분에 힐 타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스탠드가 이쪽 위치에 해당하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지금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. 이 스탠드가 앞쪽으로 올수록 앞에 가방에 무거운 걸 실었을 때 더 안정적입니다. 뒤로 갈수록 앞에 무게중심과 멀어지
무너지기 때문에 불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16인치 브롬톤 탈 때 킥스탠드를 사용을 해보면 앞쪽에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무거운 가방을 설치한다. 그럼 세워놓으면서 자전거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. 아마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을 건데, 지금 G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조금 더 위치해 있는 킥스탠드 디자인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장점이 있네요. 와, 이거 킥스탠드 없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. 이제야 킥스탠드가 생겨서 진짜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킥스탠드 링크는 제가 따로 아래쪽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G라인 타시는 분들 이 킥스탠드 알리에서 구입해서 꼭 설치해보세요. 역시 킥스탠드는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영상의 제품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겨울철이지만 라이딩 하시는 분들 항상 길이 얼어 있으니 조심히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